내가 죽였어요. 내 아들이 범인이 아니라고요. 치매를 앓고 있는 최자영의 입에서 나온 충격 고백. 이제 김도희 죽음의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엄마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어요. 강승우는 마른 입을 다시며 도민준을 바라보았다. 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무릎 꿇은 채 김도희는 내가 죽였다고 외치던 최자영의 얼굴이 떠올라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김도희의 죽음에 대해 그는 단지 어렴풋한 추측만 있었지. 어머니가 관련되어 있을 거란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더욱이 자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경찰에게 강승우가 아니라 내가 그날 그 아이를 이라며 끊임없이 반복했었다. 자기 아들을 위해 그런 말을 한 거겠지. 도민주는 손을 덮으며 말했지만 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상했어요. 엄마가 현실이랑 과거를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제야 도민주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내 어머니 기억이 오래전부터 흐릿해지고 있었어. 치매였어요? 승우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겹쳐진다. 그는 왜 그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냐고 묻는다. 도민주는 자영씨가 당신 걱정할까봐 또 그룹 이미지에 흠이 갈까봐 숨기려 했지. 하지만 이제 더는 감출 수 없겠군. 조사실에서 자영은 경찰의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누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경찰은 기록을 멈추고 그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그녀는 김도희라는 이름과 YL그룹, 세리, 기찬이라는 단어들을 뒤섞어 내뱉었다. 그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도윤이 동생 내 아들 승우가 다칠까봐 내가 마치 20년 전 기억과 현재를 동시에 말하는 듯 했다. 조사관은 지금 어떤 해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고 자영은 올림픽 하는 해 그쵸? 라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한편 경찰서 밖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강재인과 김도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자영 여사님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도윤은 무겁게 말했고 제인은 굳게 다문 입술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분명 무언가를 기억해낸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녀는 도윤의 손을 꽉 잡았다. 도희 사건 끝까지 밝혀야 해요. 우리 모두를 위해. 그 시각 강세리는 경찰서 상황을 몰래 지켜보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이 여자 왜 저렇게까지?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무언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영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것이 강세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기찬 역시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는 한 손에 전화기를 쥔 채 조급하게 태오리와의 거래 일정, YL 투자 관련 문서, 그리고 도희 사건의 진실 유출 여부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다. 자영이 입을 열면 끝이야. 그는 혀를 찼다. 그간 감춰왔던 진실, 그리고 김도희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조작. 그가 한 일은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죽음을 방치하고 사건을 덮은 것이 분명했다. 세리도 알고 있었고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기찬은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서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서 앞에 선 강승우가 다시 눈시울을 붉히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왜 나는 믿을 수 없을까? 자영은 여전히 유치장 안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김도희의 이름은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이름 하나가 태오리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 바로 강세리. 그녀는 도무지 놓아지지 않는 수수께끼였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떠오르는 이름이었다. 태오리는 서울 외곽에 있는 대형 유전자 연구소에 조용히 도착했다. 며칠 전 카페에서 몰래 확보한 컵에서 세리 아들의 침 샘플을 추출해 DNA 검사를 의뢰해 둔 상태였다. 그는 연구소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접수처로 향했다. 태오리 씨 되시죠? 결과 나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받았지만 당장 열지 않았다. 떨리는 손끝으로 서류를 쥐고 연구소 뒤쪽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가 원하는 건 연결이 아니었다. 단지 진실이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상상해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지 아니면 더욱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다. 캐서린, 혹시 내가... 그는 서서히 봉투를 열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99.99%. 그 아이는 그의 유전자로 연결된 존재였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자신이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여자의 미소.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후 받았던 편지 한 장.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틀 후 태오리는 강세리에게 연락했다. 우리 조용히 얘기 좀 해요. 세리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태오가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를 파고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호텔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다. 태오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때 네가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했지. 그 아이 정말 유산된 거야? 강세리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그 아이 이름도 없었잖아. 사진도 없었고. 넌 그냥 사라졌어. 그리고 지금 내 여동생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고. 세리는 흔들리는 눈빛을 애써 숨기며 말했다. 죽었어. 유산됐다고 했잖아. 그래서 병원 기록은? 왜 아무것도 없지? 내가 혼자 감당했어야 했어. 당신은 떠났고 아무도 없었어. 그래도 난 아이를 지키려 했지만 못 지켰어. 세리의 말은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태오는 낚시꾼처럼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차가운 확신이 맺혀 있었다. 나는 알아.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세리가 호텔에서 나오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태오가 뭔가를 알아챘다. 그녀는 곧장 황기찬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문제 생겼어. 태오가 뭔가 알아낸 것 같아. 기찬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았다. 또 무슨 문제야? 너 태오랑 예전에 어떤 사이였던 거야? 왜 그가 내 주변을 맴돌지? 그는 내가 누군지 알아버렸어. 기찬은 그대로 입을 닫았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흐르던 위험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호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그 말에 세리는 멍하니 전화를 끊었다. 지금껏 기찬은 자신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완벽한 외면이었다. 태오가 알고 있는 게 진짜라면, 그리고 그가 유전자로 그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젠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다. 한편 태오는 서서히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사진과 검사 결과, 그리고 그녀의 과거 미국 체류 기록 전부 정리해서 내일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할 겁니다. 태오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정체불명의 여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 여자는 그의 여동생 캐서린의 이름을 훔쳤고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세상에 버려두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태오리의 다짐이 서울의 새벽 안개 속에 울려 퍼질 때 또 다른 진실을 끌어올리는 이가 있었다. 정호성. 그는 어젯밤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양복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본다. 머리가 희끗해진 자신 입술이 마른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이제는 끝내야지. 속삭이듯 중얼이고는 단단히 문을 닫는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정윤희의 치킨집이었다. 그녀는 가게 정리를 하며 라디오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캐서린 실종 사건의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작은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뉴스.
윤희는 인상을 찌푸린 채 볼륨을 줄이려다 말고 문 쪽을 돌아본다. 낯익은 그림자. 정호성이 문을 열고 들어선다.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윤희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한다. 오성은 말없이 다가가 서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은 폭풍 전 고요와 같았다. 나 자식이 있어. 오성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희는 그의 눈을 본다. 그 눈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뭐라고? 강승우야. 그 말이 떨어지자 윤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알다시피 미란과 나 예전에.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데? 왜 이제야? 다 컸잖아. 애가. 윤희는 등을 돌린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눈에 가득하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정호성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인다. 미안해. 도망쳤어. 두려웠고 준비되지 않았고 내 말대로 한심했고 비겁했어. 하지만 이젠 승우 앞에 떳떳하고 싶어. 정윤희는 천천히 그를 돌아본다. 그의 눈가에 맺힌 주름, 깊어진 이마의 골. 어쩌면 오랫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희의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럼 말해. 아이한테 직접 가서 말하라고. 그게 아빠로서 할 일 아니야? 정호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같은 시간. 강승우는 도민준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다. 자영의 이상 행동 이후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듯 말했다. 민준 할아버지나 어릴 때 엄마가 가끔 울던 거 기억나요. 그때마다 누구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근데 나한텐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어요. 그건 이제 저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민주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말했다. 너도 성인이야. 그리고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 그날 밤 강승우는 정호성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칫.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정호성. 그 역시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의 시선이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쳤다. 강승우. 정호성 씨죠? 그래. 정적. 긴 시간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전 먼저 입을 연 건 오성이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승우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숨이 차오르는 듯 가슴이 뛰었다. 그의 두 눈은 젖어 있었다. 왜 이제야 말하세요? 미안하다. 왜 나를 버렸어요?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못 다가간 거야. 내가 너무 부족해서 부끄러워서. 정호성은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널 위해 살고 싶다. 그 순간 승우의 입술이 떨렸다. 저도 사실 아버지가 누굴까 늘 궁금했어요. 그냥 이름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이젠 알았으니 지켜봐야죠. 두 남자 사이 조용히 눈물이 흐른다. 진실은 상처를 주지만 그 상처는 때로는 다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 그날 밤 승우는 미란에게 전화를 건다. 엄마, 나 이제 아버지랑 얼굴 보고 얘기했어. 그래?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알고 지낼 거야. 승우야. 엄마도 이젠 그 사람 용서해줘. 미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오성의 메시지를 확인한다. 윤희 누나한테는 다시 얘기해 볼게. 우리 이번엔 제대로 가보자. 물끄러미 자영을 응시하던 노숙자의 눈이 가늘게 찢어졌다. 그녀의 눈앞에서 치매라 불리는 병명은 더 이상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다. 자영은 숙자가 던진 전문 미술 용어들을 막힘없이 술술 받아쳤다. 미켈란젤로의 조각 방식부터 인상파 화가의 시선 처리, 그리고 YL그룹 갤러리에 전시된 유럽 작품의 보존 방식까지 정확하게 선명하게 대답했다. 당황한 숙자는 눈썹을 찡그리며 재차 물었다. 정말 치매가 맞긴 맞아? 그녀의 속셈은 뻔했다.
자영의 인지 능력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활용해 그녀가 했던 말들을 다시 왜곡하고 김도희 사건의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속내. 숙자는 조용히 전화를 꺼내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영이 말이야, 생각보다 상태가 괜찮아. 오히려 이걸 우리가 반대로 써먹을 수도 있어. YL 이사회에 다시 움직임을 주려면 지금이야. 세리는 전화를 받은 뒤 잠시 침묵에 잠겼다가 날카롭게 반문했다. 자영의 말들이 전부 기억에서 나온 거면 우리한테 더 불리한 거 아냐? 하지만 숙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니지, 자영이 지금 뭘 말하든 그건 치매 환자의 망상일 수도 있어. 우린 그 점을 파고드는 거야. 법적으로도 말이지. 세리는 이 말에 희망을 본 듯 눈빛이 달라졌다. 그럼 김도희 사건도 무효화할 수 있어? 숙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적어도 재수사 중인 사안에서 핵심 증언자가 불안정한 정신 상태라는 인식만 심어줘도 여론은 우리 편이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야. 세리는 곧바로 움직였다. YL 내부 법무팀과 접촉해 자영의 상태를 심각한 혼동과 망상 상태로 포장한 진단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 진단서는 곧 이사회에 전달될 자료 중 하나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자들에게도 흘렸다. YL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더라. 기억이 뒤섞여서 진실과 허구를 구분 못하는 것 같다더라. 그렇게 퍼뜨린 정보는 곧 YL 내부에서 파장을 일으켰고 강미란도 이 사실을 듣고 분노에 차게 된다. 이젠 환자까지 끌어들여서 죄를 덮겠다는 거야? 강미란은 이를 악물고 정호성과 함께 도윤에게 이 상황을 알린다. 도윤은 바로 움직였다. 의료윤리 전문가와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자영의 상태에 대해 재진단을 의뢰하고 그녀의 발언 중 일관된 기억 패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증언 효력 유지 가능성이라는 진단서를 받는다. 도윤은 그 서류를 들고 법률 고문들과 회의를 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덮어씌워진 아주 오래된 진실을 드러낼 마지막 실마리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정윤이 역시 진단서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 여자가 어떤 기억을 하고 있는지 이젠 우리가 증명해야 해. 치매라는 단어 뒤에 숨어 진실을 묻어버리게 놔둘 순 없어. 동시에 도윤은 자영의 진술 일부를 편집한 영상 클립을 제작해 보관하고 김도희 사건과 관련한 자영의 발언 중 진술 일관성이 높은 구간을 따로 정리해 검찰에 제출한다. 이를 통해 증언 능력을 입증하고 재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세리 측은 이 흐름을 감지하고 발끈한다. 세리는 다시 황기찬을 찾아간다. 지금 자영이 입만 열면 다 끝장이야. YL도 당신도 다 무너진다고. 하지만 기찬은 고개를 저으며 선을 긋는다. 난 이제 자영에게 손댈 생각 없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 은호의 할머니야. 더는 못해. 그 말에 세리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린다. 그럼 나보고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라는 거야? 당신이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은 나야. 그러나 기찬은 차갑게 돌아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그 시각 기자들 사이에 하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다. YL의 전 명예회장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중대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증언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망상일까요? 도윤은 바로 반응한다. 기자회견을 준비하죠.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복수의 연합은 자영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며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태오리는 손에 들린 봉투를 조심스레 쥐었다. 2번이나 봉인을 확인한 끝에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 봉투 안에는 단순한 검사 결과지가 아닌 한 사람의 인생과 또 다른 한 사람의 거짓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심판의 방망이를 쥔 듯한 무게감에 손끝이 저릴 정도였다.
태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사방이 조용한 것을 확인한 뒤 그 서류를 들고 곧장 YL 본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그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고 목표는 단 하나 강세리. 그 시각 세리는 회의실에서 DH홀딩스 투자팀과 대면하고 있었다. 안정을 가장한 표정으로 회의 내용을 주도하던 그녀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태호였다. 그의 등장은 아무 말 없이도 공기를 찢는 긴장감을 안겨주었고 회의는 순식간에 중단됐다. 태호는 한 걸음 세리를 향해 다가가며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었다. 이 아이 황지호. 나와 너의 아이가 맞더군. 순간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싸늘해졌다. 세리는 눈을 크게 뜬 채 태호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회피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태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유산했다고 했죠. 그런데 살아있었고 내 아이였어. 태호는 서류를 꺼내 회의실 한가운데에 펼쳤다. 유전자 일치율 99.98%. 그 결정적인 숫자가 말보다 강한 증거로 자리 잡았다. 황기찬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태호의 말을 듣고 눈빛이 흔들리며 세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설마 네가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냐? 그의 물음에 세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들며 그녀는 주춤거리다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기찬 씨, 난 그냥 다 망가질까 봐 무서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고 변명은 말이 되지 않았다. 제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문 너머 세리의 무너지는 얼굴과 기찬의 충격, 태호의 단호함.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시작됐어. 제인의 말은 속삭임이었지만 그것은 곧 거대한 파도의 서막과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태호가 이미 언론에 제보를 해둔 상태였던 것. 플래시가 터지고 세리의 이름과 신분 도용, 출생의 비밀, 황지호 친부 논란 등의 키워드가 쏟아졌다. 세리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숨기고 조작하고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이제 모두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기찬은 그런 세리를 더 이상 감싸지 않았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그는 조용히 회의실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 뒤로 남겨진 것은 세리의 무너진 표정과 태호의 냉철한 시선, 그리고 제인의 의미심장한 미소뿐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복수는 시작되었다. 강제인의 복수는 끝까지 이어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